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가는 등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급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민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안 될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앞둔 오늘 전국이 4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충분히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노란 빛깔의 산수유꽃이 봄바람에 나부낍니다. 때늦은 추위와 폭설로 시작한 한 주였지만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산책이 나왔는데 역시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쁘죠? 봄을 알리는 전령사 산수유꽃인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7.9도로 이틀 전 낮 최고 기온을 앞지를 만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확장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따뜻한 서풍이 불어온 덕분으로 따뜻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고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 20도가 넘는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의 질은 나빠지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일대엔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만큼 주말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민감 국가 삭제를 요청하고 안 될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 설명했는데요. 안덕근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문제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 바로 민감 국가와 상호 관세 문제입니다. 안 장관은 먼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 민감 국가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한미 간에 과학기술 협력하고 산업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민감 국가 리스트는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전에 해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만나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관련 협상도 이어갑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핵심국인 더티15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겐 9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 대상국으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대표 무역 적자국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거나 유예한다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치를 시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상호 관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전방위적인 해결 방법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보복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하루 앞선 4월 1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던 이유, 돌연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한나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유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1차 대미보복 관세 조치를 돌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All the EU countermeasures that were announced on the 12th of March would, in that case, take effect in mid-April. Always been also very clear with my US counterparts that we will react firmly and proportionally if we are hit by unjustified. 관세 부과 기한을 4월 중순으로 정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EU는 2단계에 걸쳐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대미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버번 위스키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2단계로 미국 공화당 텃밭에서 생산된 제품에 차례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1단계 조치를 문제 삼으며 와인을 포함한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반격했습니다. EU가 보복 관세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연기 결정을 내린 건 프랑스 등 대미 와인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Encourage all of you to be here to cover the White House that day on April 2nd because there will be big announcements when it comes to reciprocal trade. EU는 일정을 아주 살짝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보복 압박에 한 발 물러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인데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에 접수된 관련 탄핵 사건으론 첫 선고여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입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속적으로 신속 선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국정이 최선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이 사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한 달을 넘게 기다린 후에야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약 2주 뒤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날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왜 전격적으로 한 총리의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에 이어질 파장을 미리 고려했다는 분석부터 길어지고 있는 심리에 대한 여론을 의식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박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결국 한 총리의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한 차례의 변론만으로 심리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변론 종결도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데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 있을 파장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선거 관리 경험이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국정 경험이 많은 한 총리가 빠른 정국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윤 대통령 심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때처럼 비교적 심리가 간단한 사건을 먼저 결정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궁금한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 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언제쯤이 될지 안정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고일이 잡히면 보통 2, 3일 전 통지하는 만큼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진다면 오는 26일에서 28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인 26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는데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날 두 재판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26일은 고3 수험생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혼란을 이유로 휴교 조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경우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물론 분신 같은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건데요.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은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던진 계란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안개 속인 가운데 진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나가세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실랑이는 계속됐습니다. 최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2명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며 중학생이 삭발식에 나서는가 하면 인용되면 국회와 중국 대사관을 포위하자는 불복 기류까지 감지됩니다. 탄핵 찬성 측 일부도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와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지옥에 가라는 등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 미래는 없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영 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국민의힘은 잘된 일이라며 기각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행의 대행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길게 끌면 안 된다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변론이 한 차례 만에 끝난 만큼 탄핵은 마땅히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고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나온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국정 마비의 정도에 대해서 그 중대성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서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지도부는 헌재 선고는 개별 사건마다 독립적인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의견은 모두 예측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일찍 나오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은 왜 지정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절차와 시기는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통보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왜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엊그제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강경파 여론의 원내 지도부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대신 시점을 좀 더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와 별도로 최대행의 압박을 이어가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에 최대행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관저로 돌아온 뒤 침묵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통해서 12일 만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에 숨진 70대 남성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단식 농성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에겐 단식을 멈춰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단식을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 의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해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단식을 멈추시길 간곡히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좀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그 메시지를 본인들한테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7일 야당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분신한 뒤 결국 숨진 권모 씨의 빈소에도 전해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권 씨의 뜻을 따르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건 12일 만인데 여전히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같은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반력 끝에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6일 경기 포천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 심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들은 자격 해임이나 정지, 제한 같은 조치를 받을 전망입니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마감 시한이 오늘 연세대와 고려대 등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가옵니다. 의대생 단체는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다며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재명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친기업 행보로 다시 중도층 공략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을 언급한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시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엔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과실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며 국부펀드 구상도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정책에 공을 들이며 재계 인사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이 대표가 친기업 메시지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와 삼성 총수의 만남인 만큼 정치권과 재계가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10분간의 짧은 비공개 회동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말한 일이 정치권의 후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 몸조심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1순위 인물이자 내란 선동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성토장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말한 이 대표가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고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판사가 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되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입니다.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대상은 이 대표라면서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간 일반 특검 형태로 4차례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라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노름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간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약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오 시장이 이 같은 대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 시장의 집무실 공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집무실 PC 등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상대할 가치가 없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 시장 측근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명 씨 측은 명 씨가 오 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오 시장의 캠프 소속이던 강 전 부시장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한 비용이 명 씨에게 지급된 점,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서 활용한 사실 등을 알았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명태균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만약 있을 조기 대선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지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권의 경쟁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위헌적 조치를 내놨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번복하며 고개를 숙인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명태균 의혹 관련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자 여권 차기 대선 경쟁자들은 집값 급등을 고리로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왕좌왕 정책에 국민 삶이 불안하다, 제대로 수습하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위헌적인 행정조치라 맹공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 몰아세웠습니다.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오 시장이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부동산 문제를 건드린 건 치명적일 것, 검찰 수사까지 차기 대권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권 차기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만약 있을 차기 대선에서 여권 잠명들의 신경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동안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을 덜기 위해서 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지도부가 점차 이견을 좁혀 개혁안을 만들어냈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수급액도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턴 43%로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납부 기간에는 5천만 원 더 내야 하지만 수급 시기가 되면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저희도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첫째 출산 시 12개월, 군 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더 미루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9년밖에 늦출 수 없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조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바꾸는 자동조정 장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연금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구조 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김 씨의 사진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해당 사진을 제공한 고 김세론 배우의 유족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의 법무법인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 씨의 사생활 사진을 방송에 공개한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와 김세론 씨의 유족 등을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수현 씨가 바지를 벗은 채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건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가세연이 앞으로도 이런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2차례 승소해도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 측은 이번엔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홍콩
장구경의 사망 22주기를 앞두고 주연작들이 잇따라 재개봉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청카이거 감독의 1993년 작품 패왕별희 확장판,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이 오는 26일 개봉을 확정짓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패왕별희는 격동의 중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병극 배우들의 삶을 담은 작품으로 중화권 영화 최초로 한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장구경을 주연급 배우로 올라서게 한 담가민 감독의 열화청춘과 서극 감독의 대삼원도 오는 31일 재개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아예 비밀 매장까지 차려놓고 영업을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만 내면 되다 보니 단속을 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의류 매장. 가방이 전시된 벽장을 옆으로 밀자 또 다른 비밀의 방이 드러납니다. 안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가 가득한데 전부 모조품입니다. 다른 매장도 달아놓은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자 짝퉁 명품 가방이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物を買って持ってきて作ります。だからサイズも同じものと、素材もいいんです。 이처럼 명동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며 짝퉁 명품을 상습적으로 팔아오던 업자 8명이 특허청 상표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사기를 당했어도 신고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이 보통 값을 흥정하지 않고 바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표적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매장에서만 압수한 모조품들입니다. 전체 압수품은 3,500여 점에 달하는데 정품 시가로는 200억 원 규모입니다. 업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며 한 달에만 2천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벌금은 수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보통 위조 상품 재범률이 한 10% 미만인데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특허청은 특히 이런 짝퉁 제품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제조와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침술사가 소의 이마를 침으로 찌르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데요. 여기 소에게 침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침술사가 소에게 침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항생제 사용을 기피하는 프랑스의 젊은 농부들 사이에서 이 침술을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소에게 침술을 사용하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할 연구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농부가 침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침으로 소의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소의 통증도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침술로 소가 더 건강해질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귀여운 아기 물범 한 마리가 있습니다. 탈수 증세를 느끼던 아기 물범을 사람들이 구조해냈다는데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바닷가에 누워있는 아기 물범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서 얼음 위를 떠도느라 탈수 상태가 된 모습인데요. 이 아기 물범을 러시아의 극동지역 구조대원들이 바닷가에서 발견해 담요를 덮고 수분을 공급해줬습니다. 특수재활센터로 옮겨 무게를 재보니 같은 나이대의 정상 체중의 절반인 10kg밖에 안 되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는데요. 구조된 아기 물범이 자연에서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번엔 바다거북 얘기입니다. 바다거북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섰다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다거북은 부화한 1,000마리 중 1마리만 성체로 살아남는 것으로 유명하죠.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비영리 단체가 바다거북의 산란기 때 안전하게 부화할 수 있도록 바닷가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을 위해 둥지를 만드는 등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행렬은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거북은 해조류와 해파리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바다에 영양을 전파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 된 바다거북의 산란지가 안전하게 지켜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더 완벽해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관객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유명한 푸에르자 부르타는 더 신나는 무대로 한국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뮤지컬에 관심 없는 사람도 흥얼거릴 정도로 사랑받은 넘버로 위험한 실험을 앞둔 지킬 박사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재구성한 뮤지컬은 인간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스토리로 20년간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뮤지컬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LED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14명의 무용수가 공연장 전체를 무대 삼아 관객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사하면 관객도 무용수와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푸에르자 부르타의 새 작품 아베는 무대와 객석을 나누는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관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단순 시각적 화려함을 넘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다 사진과 영상 촬영의 제한을 없애 소통과 교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숲을 산책하며 수집하고 말린 꽃잎으로 제작한 병풍과 씨앗이 담긴 유리병들은 아름다운 조명처럼 보입니다. 숲회복 DMZ 프로젝트를 10년째 이어오는 설치미술가 최재은 작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생태 회복을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조각, 설치, 사진과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로 생명의 근원과 시간, 존재의 탄생과 소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한 작가의 전시는 예술적인 경구와 같습니다. 풍부한 자연들과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존재해왔다는 그 생명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주권을 찾아주고 싶어서 한국의 DMZ의 어떤 생태 환경이나 이해 그리고 협력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초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도 오전에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 더 따스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봄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1도, 부산은 9.2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전주 20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